안녕하십니까. IUK 간호학과 2학년 전우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는 이제 호기계 질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소화기계 질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먼저 소화기계는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고 있는 위장관과 부속기관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제 소화기계의 기능은 이제 섭취, 저작, 연화, 소화, 흡수, 연동운동, 배설 등이 있는데요. 먼저 섭취는 음식물을 입을 통해 이제 몸 안으로 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이죠. 저작은 음식을 씹고 타액과 혼합합니다. 그냥 우리가 음식을 이제 옹호로 씹는 것, 그게 저작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연하는 이제 음식을 삼켜서 입에서 식도로 내려보낸다. 꿀떡 삼킨다. 소화는 이제 기계적, 그리고 이제 화학적 작용에 의해 음식의 흡수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기계적, 기계적 작용은 이제 물리적으로 작은 단위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제, 화학적 소화는 이제 소화액을 이용하여 음식물의 화학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흡수는 이제 작은 입자로 된 음식이 소장의 점막을 통해 혈액과 림프 내로 이제 흡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흡수는 이제 위에 또는 이제 소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대부분 일어나며 이제 대부분 흡수는 이제 소장에서 회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연동운동. 연동운동은 이제 율동적 파도 같은 이제 수축으로 음식을 위장기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수축 이완으로 이제 음식물을 내려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설은 이제 소화된 찌꺼기가 항문으로 동해 제거되는 것으로 이제 해부학적 또는 이제 기능적으로 소화기계는 이제 위장관 혹은 소화관과 부속기관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위장관은 약 9m이며 위장관은 이제 구강,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부속기관은 이제 지하, 혀, 타액선, 간, 췌장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먼저 타액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은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물질을 분비하는 기능이 모여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타액선의 질환으로 이제 유행성 이하선염이 있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은 이제 멈모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다고 합니다. 이하선이 붓고 침이 나오기 힘들어지므로 강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환자의 5에서 30%에서 이제 고환, 난소, 유선, 췌장, 중추신경계를 침범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후유증으로는 이제 불인증, 췌장염, 이제 당뇨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프스 바이러스는 이제 겨울에 이제 급성 유행성 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식도는 이제 인두와 위를 연결하는 거의 25cm의 길이로 된 근육성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식도 질환으로는 이제 선천성 식도폐쇄증 그리고 식도염이 있습니다. 식도염 그리고 식도암이 있습니다. 먼저 선천성 식도폐쇄증은 이제 선천성 기형 중 약 95%가 식도와 기관지 사이에 누관을 형성하는 것이 있다. 이는 태생학적으로 소화관과 호기관이 단일관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천성 식도폐쇄증에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C형이 이제 가장 많은 8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식도염. 식도염은 그냥 식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식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극성 물질이나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물을 삼킨 경우에 이러한 식도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 투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자극, 아니면 이제 산이나 아칼리를 잘못 마셨을 경우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을 예시로 들면 식초, 알칼리를 예시로 들면 이제 비누가 많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식도암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으로 많은 암종이며
전체 암의 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남성에게 이제 압도적으로 많지만 연령은 50에서 70세까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식도암 환자는 흡연자나 음주 애호가가 많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남성들이 이제 흡연자나 음주 애호가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50에서 70%, 50에서 70세 남성분들이 이제 흡연이나 이제 음주 애호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도암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도암에는 이제 바레트 증후군이라고 있는데요. 바레트 증후군이란 무엇이냐? 위 내용본의 역류가 빈번한 환자로서 이제 식도 하부의 점막이 정상 편평 상피 대신에 이제 위 점막의 원주 상피로 바뀌는 현상을 바레트 식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레트 식도는 이제 식도 역류 또는 이제 소화성 궤양 또는 이제 암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바레트 식도의 약 10%가 전암 병소인 형성 이상이나 쇠감동을 이제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암 병소인이란 무엇이냐? 암이 되기 전의 병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위. 위는 복강의 이제 좌측 상복부에 있는 앞뒤로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기관으로 상부는 횡령막의 하면과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의 용적은 1에서 2.5리터로서 신축성이며 내용물의 유무와 자세에 따라서 모양이 현저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식도가 이제 위와 접혀 있는 접촉하는 곳은 이제 분문이며 분문에서 상부를 향해 둥근 천장 모양으로 불룩한 부분을 위저, 그리고 아래로 넓은 부분을 위체, 그리고 이제 위가 12지장과 이어지는 부분을 유문이라고 합니다. 유문부의 기시부는 이제 약간 팽대되어 유문통을 이루고 12지장과 연결되는 유문관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문에는 이제 유문 관략근이 있어 음식물이 12지장으로 배출되는 것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위벽은 소화기, 점막처럼 이제 점막 하층, 근층, 그리고 장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의 질환으로는 이제 위궤양, 그리고 이제 위용종, 위암종 등이 있는데요. 먼저 위염은 위의 상피세포에 감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위 점막에 생존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그람성 막대구균으로 이제 유문부에서 잘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감염이 이제 만성 위염의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그 위염에는 이제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급성 위염, 약물 또는 음식물에 의한 것으로 이제 상복 부통 그리고 구토 등을 유발하는데 일과성이고 며칠 지나면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복부통이란 무엇이냐? 그냥 명시보온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성위염은 이제 유문 전정부에 흔히 관찰되며 장상 피화생을 수반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위염은 이제 암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정상 피화생이라고 했는데요. 화생이란 무엇이냐? 성숙세포가 이제 다른 세포로 변화하는 것을 이제 화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위궤양. 위궤양은 이제 위상 가다에 의한 가산증, 스트레스 등으로 점액의 성상이 변화하여 위벽의 일부의 결손이 일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피부의 표층 점막만 이제 결손되는 것을 미란이라고 하는데요. 점막 하층 아래까지 침범되면 이제 위액이 점막을 자가 소화하게 되는데 이것을 궤양이라고 합니다. 이 궤양은 이제 12지장의 궤양을 합병한다고 하는데요. 원인으로선 이제 순환장애, 신경성 요인, 스트레스, 세균 감염에 의한 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점막을 자가 소화한다가 무엇이냐? 그냥 세포를 자가적으로 분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란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미란은 그냥 위를 덮고 있는 이제 가장 겉면만 이제 결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위용종. 위용종은 증상이 없어요. 위용종은 위점막이 이제 육안적으로 보아 주변 점막보다 부풀어 오른 결절 혹은 종계를 말합니다. 종계는 이제 종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네 번째 위암종. 위암종은 이제 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의 95%는 위암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암은 대부분이 선암이라고 하는데요. 선암은 이제 악성 상피성 종양이죠. 다음 다섯 번째 소장. 소장은 이제 위의 유분에서 시작하여 대장에 이르는 긴 관으로서 위액과 장액 외에 이제 간과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을 받아들여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곳이다. 길이는 약 7m, 지름은 위쪽 4cm, 아래쪽 2cm 정도입니다. 먼저 소화 질환의 종류에는 12지장, 궤양, 장폐색, 12지장, 궤양, 장폐색, 그리고 크론병 등이 있는데요. 먼저 12지장 궤양. 12지장 궤양은 이제 20대에서 40대 남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12지장에 말 그대로 12지장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뒷문부 부근에 많이 생기며 이제 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무슨 말이냐? 유문부에 천공되면 이제 소화액이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즉 천공은 이제 구멍이 뚫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유문부에 이제 구멍이 뚫리면 당연히 소화액이 밖으로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지장 궤양이 일어나고 이제 스트레스도 이제 12지장 궤양의 이제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장폐색. 장폐색에는 이제 탈장, 장유착증, 그리고 장중첩 등이 있는데요. 탈장이나 이제 장기의 일부가 복압이 약하거나 교순되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상태를 말하며 소화해부, 두퇴부, 배꼽, 횡령막 등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서해 탈장이란 이제 장 일부가 복벽에 약한 부위나 비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고안의 공간을 통해 빠져나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냥 장폐색은 그냥 창자는 하나의 통로인데 이제 부분적으로 막히거나 완전히 막히면 이제 장내물이 통과하기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폐색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탈장에도 이제 장폐색이 일어나고 다음 두 번째 장유차증. 장유차증은 이제 복면이나 복강내 수술, 휴증으로 이제 장유착이 잘 나타납니다. 공장이나 회장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배를 열어 수술하는데 이때 창자를 만지게 되어 주변에 복막에 염증이 생겨서 섬유화돼요. 그러면 이제 장은 복막을 둘러싸고 있는데 장이 당장 붙거나 장이랑 복막이 붙으면 당연히 이제 장폐색이 일어나겠죠. 네. 다음 장중첩. 장중첩은 이제 소장에서 연동운동으로 수축된 부분이 말려 끼어지는 것으로 장중첩이 일어나면 이제 장폐색증에 이어 경색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크론병. 크론병은 이제 청장년층에 호발하는 원인 불변의 위장계통의 만성 유가족성 염증성 병으로 특히 하부 회장벽의 비율을 특징으로 합니다. 비율은 두터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회장에 많이 발생하지만 대장 등 소화관 전체에 발생하므로 국한성 염증이라고도 합니다. 국한성은 몸의 어느 일정 부위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혈변이 나오며 조직학적으로 좁고 깊은 궤양이 생기면 만성이 되면 이제 유가종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대장. 대장은 이제 소화관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장골화에서 이제 회장으로 이어져 복강을 한 바퀴 돌아 골반강으로 들어가 항문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굵기는 이제 소장보다 굵어서 직경이 7.5cm이고 길이는 훨씬 짧아서 1.5cm 정도입니다. 음식물의 소화나 흡수는 이제 소장에서 끝나기 때문에 대장의 주된 작용은 이제 수분과 염분의 흡수하는 일. 그리고 이제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중수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장의 질환으로서는 이제 중수염인데요. 중수염에서 이제 급성 중수염. 급성 중수염은 이제 주로 청소년에 호발되지만 어떤 연령군에서도 발생하며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이제 발생 빈도가 약간 높다고 합니다. 충수는 이제 맹장 뒤에 있는 속이 비어 있는
손가락 모양 돌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화 기능은 없는데 이제 면역 기능은 있죠. 관강. 이제 관강이 폐쇄되면 이제 관강의 압력이 점차 증가하여 정맥혈의 이제 흐름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관강이 무엇이냐? 충수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균에 치니까 허혈 손상으로 인해서 이제 막창 꼬리에 염증 변화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막창자의 꼬리는 이제 충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간. 일곱 번째 간. 간은 이제 약 1.5kg인 이제 실질 장기로 인체 최대의 선이며 대부분이 이제 복막에 쌓여 우상복부 행력막 하면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간은 각종 영양소를 저장하고 분해해서 이제 여러 혈액에 주거나 쓸개즙이나 독성 분해나 수명을 다한 적혈구와 응고인자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간의 질병은 간염 있는데요. 간염은 이제 간에 생기는 염증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발열, 황달, 전신건태, 그리고 소화장애의 증상을 보이는데요. 전신건태는 온몸이 피곤하다는 상태죠. 주된 원인으로 이제 음식물과 혈액을 통한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며 그 밖의 약물 또는 알코올 또는 이제 알레르기 등이다. 간염은 지속 기간에 따라 급성 간염, 만성으로 나뉘는데요. 만성 간염은 이제 6개월 이상 간염이 지속되는 경우고 급성 간염은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지 못하는 간염을 일컫습니다. 급성 간염은 이제 A 간염, B 간염, C 간염 및 이제 D, E, F 간염도 있습니다. 먼저 A형 간염은 이제 HAV라고도 하는데요. 오염된 식수 또는 이제 음식물에 의한 이제 경구 감염으로 식용부진, 발열, 황달, 간비대,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주로 집단 생활을 하는 이제 어린이, 4에서 10세나 이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많이 생기며 증세는 그리 심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별실 없이 완치됐다고 합니다. B형 간염 B형 간염은 또 다른 말로 이제 혈전 간염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이제 병원체는 이제 사람의 간에 살며 혈전 간염 등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B형 간염은 이제 정액, 침, 혈액, 질분비물, 주사기 등을 통해 이제 감염되며 수진 감염 예방을 위하여 이제 하원, 양성인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직 감염은 이제 엄마가 B형 감염이면 이제 아이도 감염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C형 감염. C형 감염은 이제 B형 감염과 똑같이 혈전 감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형 감염은 이제 C형 바이러스 HCV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HCV에 의해 감염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화기계 질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다 이해했으리라 믿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